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남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에 뜻이 없어 바로 취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남들보다는 3년 늦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당시 저와 같이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중 한 명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희 회사는 반도체 회사였고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기도 했거든요. 남편과 아무래도 회사 입사 동기다 보니까 서로 힘든 일이 생기면 같이 얘기하면서 터놓기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면서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만남이 조금 잦아지면서 남편이 먼저 제게 사귀자고 고백을 해왔는데 저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 아직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일단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회사에서 계속 마주치고 하다 보니 좀 껄끄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다고 했던가요? 그로부터 몇 달 되지 않아 제가 회사에서 이메일을 실수로 다른 분에게 보내게 됐는데 엄청나게 중대한 실수는 아니었지만 팀장님께서 저를 엄청 문책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이 저 대신에 본인이 보냈다고 나서주면서 사랑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연봉이 비슷했어요. 제가 직업 관련 자격증이 많아서 연봉을 좀 높게 받은 편이라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1년쯤 사귀다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면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잔뜩 긴장한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에 대해서 물어봤죠. 우리 엄마 그냥 평범하신 분이야. 남들하고 다를 거 하나 없다니까. TV에 나오는 무서운 시어머니 그런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뭐 좋아하시는 건 없어?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옷차림 같은 걸 정숙하게 입어야 한다거나 하는 건? 에이, 그런 거 없어. 우리 엄마 그냥 수더분하셔. 남들 하는 정도만 하면 별소리 안 하실 거야. 워낙 차분하시고 큰 소리도 잘 안 내신다니까. 그래? 그럼 진짜 다행이다. 그럼 어머님 취미는 뭐야?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사가게. 듣고 놀라지 마. 우리 엄마 취미가 뭔지 알아? 독서야. 방 하나를 엄마 서재로 만들어놔서 아빠가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몰라. 서재 책만 300권이 넘는다니까. 그럼 어머님은 독서 말고는 다른 취미는 없으신 거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사올 생각하지 마. 책이 이미 산처럼 쌓였는데 웬만한 책들은 다 보셨을 거거든. 남편에게 들은 어머님의 이미지는 참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독서 광이신 듯했어요. 그렇게 한시름 놓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그날 뵌 어머님의 모습은 남편에게서 들었던 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책을 좋아하신다며 서재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셨고요. 저는 최대한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리액션을 하며 경청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바짝 긴장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이 완전히 귀에 쏙쏙 박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저를 불러다 놓고 본인은 오래 공부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재미없는 사람일 수 있으나 그렇기에 가타부타 잔소리도 많지 않다고 얘기하시더군요. 그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안 얘기를 교류했죠.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빠가 사업한다는 걸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고서야 안 사실이었죠. 사업을 하신다는 건 먼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하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저는 학교 국어 선생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뷔페 요리사였어요. 지금은 은퇴 후 지방에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지만요. 훌륭하시네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시작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다른 일을 계속하시는 사돈께서도 멋지십니다. 뭘요.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한창인데 쉴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시켰어요.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일하는 게 맞는 거라며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길래 그 말에 자극받아서 얼른 일자리를 구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남편이 사업이 아니라 직장을 다녔다면 사돈처럼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60대랑 지금의 60대가 어디 같나요? 저희같이 젊은 나이에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분위기는 훈훈했어요. 어머님 말에 아빠가 맞장구를 쳐드리며 멋있다고 해주셔서 어머님, 아버님 둘 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젊으면 일을 해야 한다는 모토는 사실 아버님한테만 적용되는 거였지 어머님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계시면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분위기만 괜찮으면 뭐라도 좋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이대로만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안 대 집안끼리 인사를 하는 자리라 그런지 혹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인사드리러 갔을 때 뵌 것처럼 어머님도 무던하시고 아버님도 좋은 분이라 별 탈은 없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식사 자리가 마무리될 때쯤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님의 그 말 때문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어요. 그런데요, 사돈께서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보니 애들 교육에 신경을 못 쓰신 듯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교사 생활만 30년 넘게 했더니 사람을 보면 다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 딸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가 조금 생각이 짧아 보여서요. 제가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서재를 구경시켜줬는데 거기에 꽂혀있는 책들 중에서 읽어봤다는 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건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럴 리가요. 단시간에 그 많은 책들을 다 훑어보기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닐까요? 저희 딸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책을 참 많이 읽거든요. 맞아요. 어머님, 그날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렸던 건 사실이지만 그 책들 중 하나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짧은 대답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제가 많이 가르치면서 살겠지만 사돈께서도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머님의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상황이나 말들을 전부 기억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절 망신 주실 것도 아니었으면서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나가는데 정말 당황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래서 결혼 생활이 순탄할 수 있을까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엔 사소한 거라도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라는데 어머님의 발언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상견례 이후로 남편이랑도 한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물을 수 있다면 지금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를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면서 매달리더군요. 사실 그를 정말 사랑하긴 했기 때문에 결혼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남편 말로는 어차피 나랑 결혼하지 우리 엄마랑 결혼하는 게 아니면서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이었어요.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더군요. 그래, 여행은 잘 다녀왔고?
어째 여행하는 내내 전화를 한 통화만 할 수가 있냐? 기다리느라 아주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죄송해요, 어머님. 기다리신다고 생각 못했어요. 처음 전화드렸을 때 잘 쉬다 오라고 하셔서요. 그건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아무튼 이제 너희도 부부가 됐으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다. 나한테 용돈은 앞으로 얼마씩 줄 거냐? 네? 용돈이요? 뭘 놀라고 그래? 나는 은퇴해서 벌이가 없이 사니까 당연히 용돈이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어머님 연금도 받으시고 아버님도 아직 일하시지 않아요? 저희는 사실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아직 신혼이라 신혼집 마련하면서 빚도 냈으니 용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용돈 주기는 어렵다? 대신에 중요한 날 선물로 드릴게요. 달마다 드리는 용돈은 어렵지만 기념일이 많으니 기념일을 잘 챙기도록 할게요. 그래, 알았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본만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알았지? 대뜸 용돈 얘기를 꺼내 저를 당황시킨 어머님은 제가 반색하며 용돈은 드릴 수 없다고 선을 긋자 별말 없이 기본만 지키면 된다고 물러나시더군요. 남편에게서도 늘 들어오던 말이었어요. 기본. 어머님이 말하는 기본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본인지 애매모호하긴 했지만 당장 바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거기서 안 된다고 하기도 애매하니까요. 제가 알겠다고 대답을 하자 어머님이 그제야 만족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저를 보고 잠시 같이 서재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께서 따로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 싶어서 얼른 어머님을 따라 서재로 갔어요. 언제 봐도 수많은 책들의 위용은 대단했어요. 어머님은 책장에서 한참이나 책을 찾으시더니 이내 책 한 권을 꺼내서 제게 내미셨어요.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돈 아끼는 것에 관심이 많은 듯하구나. 시어머니 말도 그냥 딱 자르고 용돈을 못 준다고 하니 말이야. 남들 같으면 일단 거기서 생각부터 해본다고 하지 않겠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그렇게 바로 말씀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상처받으실까봐 우물쭈물하면 결국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뭐,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 다만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해야 한다는 건 알지? 내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봐서 아는데 사람은 누구나 말 한마디로 빚을 질 수도 있고 금은보화를 얻을 수도 있는 법이야. 네, 알겠어요. 앞으로 명심할게요, 어머님. 그런데 이 책은 뭐예요? 그래, 이거 받아라. 검소하게 사는 법을 다룬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느낀 바가 많았으면 좋겠구나. 여기 꽂혀있는 책들 중에 3분의 1은 전부 다 검소함을 다루는 책이다. 덜어냄의 미학,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법 같은 걸 쓴 책들이지. 나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어. 저는 어머님이 주신 책을 받아들었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검소하게 사는 법이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는 책이었죠. 어머님은 책을 주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마주보고 웃긴 했지만 입가에 경련이 일 듯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에게서 책을 받아들었어요.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받은 것이 검소하게 살라는 책이라니. 좀 숨막히지 않나요? 저 역시 그랬어요. 하지만 최대한 잊으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결혼 전에도 엄마 아빠한테 자주 옷 선물을 했기 때문에 이번 어버이날도 여기저기 구경하다 예쁜 옷을 발견해서 엄마 아빠한테 보내드렸어요. 평일인데다 하필이면 야근하는 날이라 직접 가보지 못하고 그냥 택배로 보내드렸죠. 그리고 시댁에는 남편 손에 화장품을 들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시댁을 갔다 돌아온 남편의 손엔 화장품이 고스란히 들려있는 거예요. 뭐야? 그걸 왜 도로 갖고 와? 어머님 안 드렸어? 아,
드리긴 했는데 그냥 가져가라 하시더라고. 왜? 피부에 안 맞으신 거야?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신경 썼는데. 웬만한 민감성 피부에도 잘 맞는다고 해서 산 건데 당신이 말 좀 잘 들이지 그랬어. 모르겠어. 그냥 도로 가져가라 하니까 가져왔지. 아무튼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마음에 안 드셨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가져가라고 하신 거야? 이상하네. 지난번에 어머님 화장품 보니까 다 떨어져 가는 것 같길래 일부러 신경 써서 보내드린 건데.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대충 둘러대고는 화장품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당연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쇼핑백을 열어보니 어머님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화장품을 도로 가져가라고 했던 거에 신경이 쓰여서 밤새 뒤척이고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아 있었거든요. 용돈을 안 드리는 대신 선물로 드리겠다는 제 말과 그 말을 곱씹듯이 여러 번 반복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기본만 하면 된다고 하던 어머님의 말씀도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창 출근 준비를 끝내고 막 집을 나가던 참이라 정신이 없어서 못 받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서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통화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어머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해요. 가방에 들어있어서 전화 온 줄 몰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어제 아들 편에 선물 들려보낸 거 봤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다. 이번 선물은 그냥 마음으로만 받겠으니 그리 알아라. 네? 혹시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됐다. 어버이날에 화장품 받았다고 어디다 말도 못하겠더라. 하긴 내가 어디다 떠벌릴 성격도 아니지만 남들은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느니 명품 백을 준다느니 참 말들이 많던데 말이야. 저도 밤새 고민해봤는데 화장품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건가 보네요. 저는 어머님 생각해서 드린 거였거든요. 지난번에 어머님 보니까 화장품이 거의 다 떨어지길래요. 그러니 안 받은 걸로 친다고. 너도 나한테 안 준 걸로 생각하면 될 일이다. 나한테 죄송한 마음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 어머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머님은 화를 내시지도 않았고 매우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셨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박혀 있는 듯 했죠. 그래서 그날 일이 두고두고 신경이 쓰이더군요. 전 분명 용돈을 드릴 수 없다고 했고 선물만 보내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혹시 그 선물이 용돈을 상회하는 아주 큰 선물이길 바라셨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어머님은 분명 아니라고 하셨고 늘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시곤 하셨지만 그렇다면 굳이 남들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곧이어 다가오는 어머님 생신 때는 허를 찌를 묘수를 하나 떠올렸어요. 아무래도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기본만 한다는 게 뭔지 저는 평생 모를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 대놓고 물어봤죠. 어머님, 곧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식사야 당연히 집에서 할 건데 아무래도 기념일이다 보니 어머님 선물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꼭 물어봐야 할 게 있어서요. 그게 뭔데? 편하게 물어봐라. 솔직하게 대답해 줄 테니까.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물어볼게요. 어머님 혹시 다른 분들처럼 명품백이나 모피옷 같은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어버이날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서 제가 좀 헷갈려서요. 너는 내가 그런 인간들이랑 같은 사람인 줄 아는 거냐? 어떻게 그딴 말을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역시 그렇죠. 어머님은 늘 욕심이 없어야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곤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처럼 검소하신 분이 혹여나 그렇게 고가의 선물을 원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제 작전이 보기 좋게 먹히는 것 같더군요. 어머님은 역시 예상대로 명품백이나 모피온 얘기를 꺼내자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제가 물어본 이상 절대로 그것들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실 리가 없었죠. 늘 입이 닳도록 강조하셨던 바로 그 검소한 삶이었으니까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많은 지식을 섭렵하신 어머님이라면 만약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도 겉으로 드러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어머님 생신에 선물 하나 없이 정성 들여 쓴 편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제가 편지 봉투를 내밀자 어머님은 그게 돈인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봉투를 열어보고는 안색이 딱딱하게 굳으시더라고요. 와, 그때 어머님 표정을 다들 봤어야 하는데요.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는 얼굴을 하신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너는 내가 기본만 하라고 했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넌 기본도 안 돼 있냐? 왜요? 저는 편지가 더없이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일 거라 생각했는데요. 늘 어머님이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하셨잖아요. 명품백 같은 비싼 선물은 필요 없다고 하시길래 제 선에서 가장 정성 들인 선물을 준비했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아무래도 너는 아직 기본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듯하다. 그럼 정확히 알려주세요. 저는 어머님이 분명 고가의 선물은 싫다 하셔서 마음을 들인 선물을 준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싫어하시니까 저도 좀 서운하네요. 네가 서운할 게 뭐 있냐? 시어머니 생신에 고작 편지 한 통으로 때웠으면서 말이야. 고작 편지 한 통, 고작 화장품 하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은 제가 충족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기본은 다른 사람의 기본보다는 높은 것 같아서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제가 조목조목 어머님의 말에 반박을 하자 어머님은 말문이 턱 막히셨는지 더 이상 반박을 못하시고 입을 다무시더군요. 그날은 저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기분이 찢어질 것 같이 좋더라고요. 늘 어머님은 제게 타박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더 이상 어머님도 뭐라 반박하지 못했고 결국 저도 어머님 생신에 돈 한 푼 안 쓴 며느리가 됐으니 좋았죠. 어머님은 본인 위에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라 가족들 그 누구도 어머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초로 그런 어머님한테 물을 먹인 셈이 되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어머님은 그날 내내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 저를 무섭도록 노려보셨지만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어차피 이런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일도 아니거니와 이번 일로 확실해진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어머님은 진짜로 고상하고 우아하고 검소하신 분이 아니라 그런 척을 하는 분이란 걸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후폭풍이 밀려올 거라곤 예상 못했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남편이 저를 붙잡고 대놓고 다그치더군요. 남편은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했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 엄마 성격 몰라? 다른 건 몰라도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체면을 구길 수가 있어? 체면을 구긴 일이 뭔데? 내가 어머님한테 선물로 편지 드린 거? 그게 체면 구길 일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엄마가 뭐 큰 거 바랐어? 적당히 기본만 하길 바란 거잖아. 근데 어떻게 거기다가 편지를 들이미냐? 엄마가 거절 못할 거 뻔히 알면서 그런 거 아니야? 지난번에 사드린 화장품, 그거 백화점에서도 비싼 라인의 화장품이었어. 근데 그것도 싫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님 비위를 맞춰드리겠어? 그러니까 그 화장품이 문제라는 거지. 다른 선물도 많잖아. 엄마 마음에 들 고급스럽지만 검소한 선물, 그런 것도 있지 않아? 그렇게 어머님 비위를 잘 맞추면 앞으로는 당신이 직접 선물 사서 드려. 내가 드려야 맞는 거라고 한다면 당신이 사오면 내가 어머님께 전달해 드릴게.
도저히 난 그걸 모르겠거든. 남편의 말은 어머님의 말씀처럼 정말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해대죠. 차라리 대놓고 나는 비싼 선물을 원한다 했으면 답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온갖 고상한 척 행동을 해대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더 난처할 수밖에요. 남편과 한바탕 싸웠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답한 싸움을 지속하고 싶진 않아서 전 이 일에 손을 떼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남편에게 당신이 사와서 드리면 될 일 아니냐 하자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월급과 제 월급이 동일한데 남편은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이 많아서 거기에 투자하느라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저희 생활비는 월급에서 각출해서 반씩 내기 때문에 모아둔 돈은 당연히 제가 더 많은 상황이었죠. 남편도 물론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제 돈으로 선물 사드리기 싫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당신 돈으로 선물 사드리긴 싫다는 거잖아.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어렵다는 거지. 당신도 알잖아. 내가 한 달에 나가는 취미생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많다는 걸 말이야. 솔직히 나 한 달에 쓰는 용돈도 진짜 빠듯하거든. 그거야 당신이 취미를 좀 줄이든가 하면 되는 일 아니야? 아무튼 알았어. 대신에 앞으로는 절대 내가 드리는 선물에 당신은 불만 가지지 마. 거기에 가타부타 어떤 말도 붙이지 말고. 알았어?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당신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 내 용돈만 지킬 수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게. 그러니까 안심해. 그 말 반드시 지켜. 곧 명절이니까 일단 당신한테 선물 뭐 할지 상의해서 결정할게. 진짜 선물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싫다. 저는 남편에게 확답을 받았어요. 남편 또한 제 말에 따르기로 했고요. 사실 제 돈 쓰는 건데 제가 왜 남편한테 상의를 해야 하며 어머님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참았어요.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죠. 한두 해 보고 사는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얼굴 마주하고 볼 텐데 그때마다 편지 한 장으로 때울 순 없는 노릇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물을 사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사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봤죠. 그리고 남편과 상의해서 홍삼 세트를 사기로 했어요. 양가 똑같은 30만 원짜리 홍삼 세트를 사서 드렸고 일부러 영수증도 뜯지 않고 그대로 넣어서 보냈거든요. 명절에 홍삼 세트를 가져가서 드렸더니 역시나 어머님 표정이 좋진 않더군요. 이만하면 뭘 해드려도 불만이실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않고 차례 지내고 친정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도 무탈하게 명절을 보냈구나 안심하고 있을 때였어요. 친정엄마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오늘 사돈이 우리 집에 왔다 가셨다. 그런데 온다는 연락도 없이 오셔서는 대뜸 너희가 준 홍삼 세트를 가져가시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엄마 집에 왔다 갔다고? 게다가 홍삼 세트를 가져가? 아니 그걸 왜 가져가? 내가 엄마 드린 건데? 그러게 말이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서 가져가시는데 말을 못 붙이겠더라.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계신 거라니? 네가 뭐 실수한 건 아니지? 무슨 일인가 싶어 아침 되자마자 전화한 거야. 나도 좀 황당하네. 일단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해드릴 테니까. 별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만 신경이 쓰여서 살 수가 있어야지. 엄마의 전화를 받고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어머님의 태도는 정말 어이없었기 때문이죠.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으면 그냥 그렇다 할 것이지 저희 집까지 가서 제가 드린 선물을 뺏어올 건 또 뭐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신경 쓰여 잠을 못 주무셨다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따져 묻고 싶었어요. 저는 곧장 시댁으로 쫓아갔어요. 남편 보고도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일렀죠.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이유를 물었는데 내가 와서 보면 알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식탁 위에다 홍삼 세트 2개를 나란히 올려두셨더군요. 옆에는 영수증도 함께였죠. 고민해서 드렸던 선물은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드신 게 확실해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마치 제가 찾아올 걸 아시고 계신 듯한 얼굴이셨죠. 뒤이어 남편이 도착했고 저는 어머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 엄마한테서 지금 전화 받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님이 무슨 오해라도 하시는 모양인데 보다시피 똑같은 제품 맞아요. 가격도 똑같고 산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적은 금액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넌 역시 뉘우친 게 하나 없구나. 우선순위가 틀렸잖아, 우선순위가. 이거 죄다 반품시킬 테니 그리 알아라. 하여간은 한 번에 말을 들어먹을 줄 알았더니 여전하구나. 반품이요? 아니 왜요? 게다가 우선순위가 틀렸다니요? 어머님한테 먼저 가져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나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는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죄다 설명을 해줘야 알아먹겠냐? 어떻게 친정이랑 시댁의 선물이 똑같은 걸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너는 시댁이랑 친정이 같다고 보는 거냐? 설마 제가 어머님 댁에 더 좋은 선물을 보냈어야 했는데 친정이랑 같은 걸 보내서 화가 나신 거예요? 당연하지. 뭐든 시댁이 우선이다. 네가 시집 온 곳이 어딘지 잘 생각해보란 말이야. 너는 이미 그쪽에서는 출가 외인인 셈이야. 그것도 모르냐? 어머님의 말에 너무 억울해서 눈물까지 나올 것 같더군요. 어머님은 그러니까 친정이랑 같은 선물을 한 것에 열이 받아 계셨던 거예요. 설마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똑같은 값의 선물을 사드렸다고 해서 화를 내실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어머님은 뭐든 시댁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는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도 같이 사자고 했던 선물이었으니까 뭐라도 저를 위해 변호를 해줘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글쎄 아주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의 표정을 보니 안 되겠다 싶었던지 자기 혼자 슬그머니 발을 빼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아. 당신 순서가 틀렸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나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해? 정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냐고. 그 우선순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잖아. 답답하게 왜 이래?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너도 생각해봐. 엄마가 배워도 너보다 많이 배우고 책도 더 많이 보셨을 텐데 오죽했으면 그러시겠어? 너 진짜 못됐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책임을 덮어 씌울 수가 있니? 됐어. 내가 못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화를 낼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야. 이제껏 엄마 말씀에 뭐 틀린 게 하나 있었어?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말은 곧 법이었어. 그리고 엄마 말 들어서 나쁜 것 하나 없었고. 남편 말을 듣고 있자니 짜증이 턱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뭐하러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 여기서 버팅기고 있나 싶더군요. 제가 제 돈 들여서 사드린 선물 때문에 이 사달이 나는 것 자체가 못 견디게 화가 났죠.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식탁에 있던 홍삼 세트를 전부 챙겨 들고 그대로 뒤돌아서 시댁을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아니라 홍삼 세트를 잡은 거였지만요. 남편 손은 홍삼 세트에 가 있었고 어머님은 기가 찬 얼굴로 팔짱을 끼고 그런 저와 남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확 뿌리쳤어요. 남편은 잠시 주춤하더니만 제 앞을 떡하니 막아서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가면 어떡해? 갈 때 가더라도 엄마한테 사과는 하고 가야지. 그리고 이건 왜 들고 가? 싫다고 반품한다 하신 거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사과는 왜 해? 사과는 어머님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너도 해야 하고. 엄마가 사과를 왜 해? 너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지금 네가 화내고 나가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갈 땐 가더라도 홍삼 세트는 두고 가. 당신이 선물로 사온 거잖아. 내가 산 거야.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 싫다고 안 받으시겠다는데 다시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아직도 우리 엄마 말을 이해 못했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둘 다 우리 엄마 드리면 될 일일 걸 왜 그렇게 몰라? 하여간 답답하다. 답답한 건 나야. 여기 더 있다간 아주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스스로 살려고 구멍 찾아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그러니까 일단 사과부터 드리라고. 엄마 지금 화나신 거 안 보여? 당장 안 보고 살 거야? 이렇게 나가면 그 뒷책임은 누가 질 건데? 네 행동에 네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남편 말을 듣고 있자니 이 인간도 어머님이랑 다를 게 하나 없이 똑같은 인간인 것 같더군요. 이 상황에서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더군다나 남편과 상의해서 사라고 한 선물인데 그 선물을 사왔다가 된통 당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사과를 하라뇨? 진짜 이건 둘이 작정하고 저를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보니 남편은 절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던 저에게 자기가 평생 가드해주겠다며 자기만 믿으라며 큰 소리 뻥뻥 치던 남편은 이제 없었어요. 그 남편은 그야말로 신기루였던 걸까요? 아니면 결혼하면 다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뭐가 됐든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전 작정하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래, 일단 당신한테 물어볼게. 어머님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했잖아?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순서가 중요하다 생각해? 그럼 오른쪽이 먼저야, 왼쪽이 먼저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상황에서 오른쪽이랑 왼쪽이 뭔 상관이야? 말해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나한테는 시댁이나 친정이나 오른쪽 왼쪽 같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네가 말해보라고.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야? 사과하라고 했더니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너도 모르겠다는 거네? 저는 남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그대로 손을 들어 남편의 오른쪽 뺨을 후려쳤어요. 쫙 소리가 나면서 남편 얼굴이 획 돌아갔죠. 남편이 악소리를 내자 어머님 또한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으시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지난 어버이날에 쌓인 값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손을 쳐들고 저한테로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런 어머님을 힐끔 살핀 저는 다시 손을 들어 이번엔 왼쪽 뺨을 후려쳤어요. 순식간에 남편 얼굴이 새빨갛게 부어오르더군요. 전 남겨뒀던 말을 크게 던졌어요. 이건 이번 명절 선물 때 쌓인 값이라고 말이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나 때렸냐? 때렸어. 맞아보니까 어때? 정신이 바짝 들지 않아? 어때? 이 정도면 나도 순서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우리 아들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제정신이냐? 네, 전 놀랍게도 제정신이에요. 그렇게 우선순위니 뭐니 따지시길래 직접 보여드린 건데 본인 아들 건드리니까 화나신 거예요? 제 마음에 상처 입히고 저희 부모님한테 무례하게 하실 때는 아주 멀쩡하시던데요? 그래서 지금 너한테 뭐라고 했다고 내 아들 뺨을 날릴 거냐? 너 내가 오늘 가만두나 봐라. 내가 너도 뺨 한 대 후려치고 말 거야. 어차피 이혼할 거니 상관없잖아요?
이혼하기 전에 이 인간 뺨이라도 한 대 후려쳐야 제가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서요. 뭐? 이혼? 너 지금 이혼하자고 했냐? 그럼 이 상황까지 오면서 내가 이혼하자는 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진짜 웃기네. 무슨 배짱이야? 사실 시댁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 생각까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일단 상황 파악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편은커녕 완전히 어머님 편인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싹 돌아섰고 결심이 단단히 선 거죠. 그러니까 뺨까지 올려친 거였고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어머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니까짓 게 뭔데 내 아들한테 이혼을 요구하냐 하면서요. 남편 품에 안겨서도 저한테 독한 말을 쏟아내시는 걸 보니 건강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 폭탄 발언을 던지고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어요. 물론 홍삼 세트도 야무지게 챙겨서요. 남편이 뒤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뺨 더 맞고 싶냐는 말로 남편의 입을 막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얌전히 이혼을 해주기에는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아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시댁 친척들에게 홍삼 세트로 아들 부부 이혼시켰다고 소문을 쫙 퍼뜨렸어요. 시댁 친척들이 워낙에 말 옮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여럿이 모이면 늘 어머님 욕을 하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남편 친척들에게 문자로 상황을 알려줬더니 소문이 쫙 퍼진 거였죠. 그 소문이 결국 돌고 돌아 어머님의 귀에까지 들리자 어머님이 제게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쏘아붙이더라고요. 설마 네가 말 다 했냐?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친척들한테 떠벌릴 수가 있어?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아줌마, 누구신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네요. 너 나한테 지금 아줌마라고 한 거냐? 아무리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했다고 해도 지금 이혼한 지 며칠 됐다고 바로 아줌마라니?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드려야 하는데요? 이제 저희 남남이에요. 애도 없으니 당신이랑 엮일 일은 더 이상 없고요. 지금까지 일들은 다 본인 업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후회되세요? 이런 나쁜 것,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며느리라고 다 참아주고 살았더니 뭐라고? 책 많이 읽으셔서 교양도 쌓으신 분이 쌍스러운 말을 쓰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본능대로 사세요. 나도 명품백 갖고 싶다.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다. 왜 말을 못하셔가지고 괜히 애먼 자식 이혼을 시켜요? 저는 할 말을 다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진짜 묵은 채증이 완전히 씻겨내려간 기분이더라고요. 이혼은 했지만 어머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야 제대로 복수를 한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은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저는 받지 않았고 곧장 번호를 차단시켜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복수를 끝낼 수는 없었죠. 어차피 전 남편과는 회사에서 계속 마주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남편이 없는 휴가까지 탈탈 털어서 써서 다음 주부터는 그 면상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데 정말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어머님께 드렸던 홍삼 세트를 들고 회사로 갔어요. 회사에서 출근하는 분들께 홍삼을 나눠주니까 이 비싼 걸 왜 그냥 주냐고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시어머니께서 명절 선물로 홍삼을 드렸더니 반품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셔서 이렇게 가져온 거다라고 하며 맛있게 드시라고 했죠. 그러자 직장 사람들이 모두 어리둥절해하면서 그게 진짜냐고 묻는데 보기 좋게 남편이 등장을 하더군요. 아직 모르셨죠? 저 이 사람이랑 이혼했어요. 이혼 도장 찍은 잉크가 아직 마르기도 전이라 해야 하나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시어머니 때문이긴 한데 결정타는 이분이 날린 거죠. 너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얘 말 믿지 마세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 팩트는 당신 어머님이 겉으로는 검소한 척, 우아함 다 떠시면서 뒤로는 돈 밝히는 아줌마라는 게 진짜인 거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대놓고 여기서 우리 엄마를 창피 주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하나 더 있어. 그런 어머님 잘못 조금도 모르고 내 편은커녕 어머님한테 붙어서 사과하라고 종용했잖아. 내 말이 틀려? 왜? 네가 그랬잖아. 네가 사라고 했던 선물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 나보고 사과하라고 막 윽박지르지 않았어? 그때 솔직히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렸거든? 제 말에 직원들이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후다닥 도망을 치더군요. 결국 전 남편의 행각이 회사에도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회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전 남편은 얼마 안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저야 전 남편이 없는 회사에서 훨씬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일을 하시느라 집안일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고 계셨던 아버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하여 어머님을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겉으로는 고상한 척, 뒤로는 음흉했던 어머님을 아버님이 모를 리가 없었죠. 그래도 아들 때문에 그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결국 아들까지 이혼을 시켰으니 더는 부인으로도 엄마로도 두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모든 건 나중에 아버님이 미안하다고 문자가 와서 알았어요. 어머님은 고향인 지방에 내려가서 지낸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평범한 원래의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물론 이혼이란 게 쉽지 않았던 결정이니만큼 이혼 후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든든한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모든 것은 제 탓이 아니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해주셨어요. 덕분에 훌훌 털고 잘 일어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씩씩하게 잘 살려고 해요. 그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